자, 오늘도 메일님의 블로그에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호러 미스터리.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나? 파랗게 빛나는 호텔의 창문, 발견된 백골 시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현장, 심령 영상에 기록된 목소리. 몇 개의 수수께끼가 마지막에 하나로 연결된다. 우선 한 장의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5년 전의 심야, 어떤 호텔의 방에서 찍힌 것이다. 레이스 커튼 너머로 파랗게 빛나는 창문. 이날 호텔의 근처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 푸른 창문의 진상. 며칠 전 신타니 씨라는 잡지 기자와 잡담을 하고 있었다. 신타니 씨가 근무하는 출판사는 주로 여행 잡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는 로컬 맛집에 관한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자주 지방에 취재를 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그가 이전에 묵었던 호텔에서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말해주었다. 2019년 9월 7일 미에현의 스가하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취재 자체는 비교적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당일치기도 괜찮았지만 그날은 밤부터 새벽까지 걸쳐서 비와 강풍 예보가 있어서 도중에 신칸센이 멈춰서 발이 묶이기도 싫다고 생각해서 호텔을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히치하기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히치하기 호텔을 검색해 지도를 열었다. 히치하기 호텔, 되게 없어질 만한 위치가 상당히 되면 되고 말면 말고라는,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라는 그런 느낌의 위치에 있네요. 살짝, 그죠? 엄청 시골이네요. 자연은 풍부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외로웠네요. 이런 장소에서는 손님도 적고 경영 상태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절약 때문인지 야간 조명도 없어서 분위기가 어두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그건 좀 무섭네요. 그 밖에 손님은? 분명히 프론트의 사람이 드물게 단체 손님이 한 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관내는 조용했어요. 그날 그는 밤 8시경에 체크인을 했다. 이미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일찍 목욕을 하고서 취재 원고를 정리하고 12시 전엔 침대에 누웠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잠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밤중에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리? 팡! 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만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봐버려서 신타니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호텔방, 파랗게 빛나는 창문,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직업병 때문에 희귀한 것을 보면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잠이 덜 깼지만 즉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빛났던 것은 체감상 한 10초 정도였을까? 그 뒤에 갑자기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창문 밖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가 밖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변한 점은 없었습니다. 호텔 맞은편에 펼쳐지는 숲의 나무가 바람에 꿈틀거리는 것이 유독 무섭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겁에 질려 아침까지 침대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바로 체크아웃하고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어서 하루 집에서 푹 쉬고 잠도 자고. 그런데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신문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TV에 비치는 배경은 낯이 익었다. 그날 아침 히치하기 호텔의 근처에서 살인범이 사고사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범의 사고사. 신타니 씨는 스크랩북을 열어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여주었다. 2019년 9월 8일 새벽 미에현의 공공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에 나무에 충돌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고로부터 수시간 경과했었던 것으로 보여 운전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자는 도쿄도 거주의 회사원 쿠라베 세이지 씨. 그의 차에는 시체가 실려 있었다. 사고상 쿠라베의 차에서 백골하던 시체와 흙이 묻은 삽이 발견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삽으로 시체를 파내고 난 뒤에 사고사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처의 산림에서 흙을 파낸 흔적과 백골의 파편이 발견된 것 같고 신타니 씨는 스크랩북을 넘긴다. 이후의 조사에서 쿠라베 세이지 씨의 발자취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9월 7일 오후 차로 도쿄의 자택을 나와 미에현으로 이동. 저녁 현장 부근의 호텔에 체크인. 9월 8일 오전 1시 차를 타고 호텔에서 외출. 부근의 산림으로 가 삽으로 시체를 파낸 뒤 트렁크에 싣다. 이후 근처 공공도로에서 사고사. 그의 움직임과 현장의 위치 관계로부터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거 그 호텔 아니에요? 아까 그 호텔? 쿠라베는 예전에 이 장소에 시체를 묻었다. 여기가 흙이 파헤쳐져 있는 흔적이고요.
그는 자신이 묻은 시체를 파내기 위해서 인근 호텔에 숙박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한밤중에 외출해 파낸 시체를 차의 트렁크에 실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스스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 혹시 쿠라베 씨가 숙박한 호텔이 히치하기 호텔입니다. 9월 7일 제가 히치하기 호텔에 묵었던 밤 쿠라베 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푸른 빛을 봤던 밤 그는 사고사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거기에 뭔가 관계 있는 것인가 하면 감도 잡히지 않지만요. 섬뜩하네요. 그런데 차에 실려있던 시체는 누구였습니까? 아이돌인 젊은 여자입니다. 피해자는 도쿄도 거주의 하루키나 미라이 씨. 생전에는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어 인기 방송에도 출연하는 듯 향후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체 발견 3개월 전에 실종되어 향방을 알 수 없었다. 쿠라베와의 접점은 불명이지만 두 사람 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자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쿠라베에게는 체포 이력이 있었다. 그는 과거에 성범죄로 몇 번 체포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하루키나 미라이 씨도?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쿠라베는 범죄 도중에 하루키나 미라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시신을 미에현의 삼림에 묻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는 나중이 되어서야 파낸 걸까요? 어쩌면 당시 그 부분에서 삼림 개발 이야기가 제기된 것 같아서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개발 이야기도 결국 코로나로 파탄돼서 지금도 삼림인 채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사건의 전모는 대강 밝혀졌지만 쿠라베의 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차에 급브레이크와 급핸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은 직선도로, 핸들을 꺾는 건 이상하죠. 처음에는 길에 나온 동물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장 근처의 반봉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쿠라베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시체를 파헤친 직후에. 그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만 미심쩍은 이야기죠. 의문의 목소리. 집에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보았다. 드디어 그가 나올 차례인가? 9월 8일 쿠라베가 사고사한 밤에 신타니 씨가 목격한 푸른빛.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생각난 것은 번개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쳐도 이상하지 않다. 번개는 거리에 따라 푸른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타니 씨는 빛났던 것은 체감상 10초 정도라고 말했다. 번개는 아무리 길어도 몇 초 정도, 10초나 계속 빛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난 것은 사고의 충격파. 쿠라베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그치, 여기에서 여기는 너무 멀어서 사고 현장과 호텔은 약 180m 떨어져 있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다면 몰라도 이 거리에서 사고가 창밖을 빛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적 현상 같은 것을 상상해버린다. 실제로 심령 스팟에서 수수께끼의 빛을 보았다라는 체험담이 많다. 나는 히치하기 호텔 부근에 심령 정보는 없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한 동영상에 이르렀다. 해당 동영상은 8회형의 재팬 페어 탐색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2022년 8월에 올라온 것이었다. 제목은 미에이 심령 호텔에 갔더니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현재는 폐허가 된 히치하기 호텔을 탐색한다는 내용이다. 유튜버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당 영상을 여기에 게재하겠습니다. 예? 에? 本当に止まってたんだ。 뭐야? ちょっと待って。なんか声聞こえない。もし聞こえる気がする。ちょっとね、やばいなら、やばいって。 지인, 사고, 시신, 푸른빛, 그리고 의문의 목소리. 조사할수록 의문은 깊어져 간다. 그래서 나는 한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기사에 몇 번이나 협력해주신 쿠리하라 씨라고 하는 남성이다. 그는 대학 시절 오컬트 연구에 소속이었던 적이 있어서 심령과 계기 영상에 정통하다.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없을까 하고 전화로 지금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의문의 목소리에 겁먹은 나를 그는 코웃음 쳤다. 심령 현상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쿠리하라 씨도 들었잖아요. 동영상 마지막에 들어있던 의문의 목소리. 우케츠 씨, 일단 이걸 들어보세요. 갑자기 전화 너머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얘의 동영상에 들어있던 목소리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동영상의 음성보다 선명하고 전혀 잡음이 섞여 있지 않다. 이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른바 무료 음원입니다. 즉, 의문의 목소리의 정체는 효과음. 조작이라는 건가요? 심령 현상에 들어있는 괴기 현상은 97%가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는? 불명이라고 해둘까요? 세상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3%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푸른 창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치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뿐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위화감을 깨달았다. 창밖에 빛났다가 아니라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창밖에 청색의 발광체가 있었다는 것 같은. 그러면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힌트가 되는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신타니 씨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 팡이라는 소리가 청색빛이 점등하는 스위치 소리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호텔을 향해 거대한 라이트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거대한 라이트? 거대한 라이트니까 스위치 소리도 클 겁니다. 그 소리에 신타니 씨는 눈을 떴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불빛을 보았다. 아니, 단, 이 가설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타니 씨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죠. 청색의 빛이 사라졌을 때 신타니 씨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점등 시에는 울렸던 스위치 소리가 소등 시에는 울리지 않았다. 이건 이상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진 후 신타니 씨는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그 시점에서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거대한 라이트를 그렇게 빨리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 즉, 광호는 거대한 라이트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긴 시간을 사용해서 설명했군. 그러면 광호는 무엇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날 밤의 기후입니다. 그날 밤은 강풍이 불고 있었다.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 빛나는 거대한 물체가 바람에 날려 호텔 벽에 부딪혔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까요? 전광 게시판이나 일루미네이션 같은 거 말이에요. 팡 하는 소리는 충돌음이었던 겁니다. 머지않아 바람이 멈추고 그것은 아래로 떨어졌다. 거대한 라이트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인 느낌은 듭니다만. 단, 이것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신타니 씨의 체감에 의하면 창문이 빛나고 있던 것은 10초. 아무리 강풍이라고 해도 전광 게시판같이 무거운 게 10초나 벽에 붙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호텔 아래에 그런 것이 떨어져 있다면 신타니 씨가 알아차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빛나는 물체는 10초 동안이나 바람에 의해 벽에 붙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얇고 가벼운 것이었다. 바람이 멈춘 뒤 그것을 재빨리 회수한 인물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면 빛나는 창문의 수수께끼는 풀린다. 하지만 과연 그런 물체가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 걸까? 1번에 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케츠시 야광도료라고 아세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발광하는 물질입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빛나는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나 낚시도구 같은 것에 자주 사용됩니다. 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것인가요? 시판되는 야광도료의 빛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헬기장이나 군수품에 사용되는 고가의 제품은 상당히 강력한 빛을 냅니다. 큰 종이에 고가의 야광도료를 두껍게 바르면 빛나는 거대한 얇은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풍에 날려와 호텔 벽에 붙었다? 네, 나머지 의문은 누가 무엇을 위해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어떻게 회수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타니 씨의 어떤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단체 손님. 비와 강풍의 날에 굳이 시골의 호텔에 묵는 단체 손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듣고 보니. 그렇다면 그 단체 손님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의 동영상을 확인해 봅시다. 숙박 명부에 의하면 이날 히치하기 호텔에 묵고 있던 것은 신타니 씨, 쿠라베 용의자를 제외하면 8명. 그러면 이 8명 중 누가 단체 손님인가? 방 번호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히치하기 호텔의 객실은 2에서 7층, 한 층에 창문이 6개, 명부에 적혀있는 방 번호에 6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 층에는 6개의 방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로 방 번호를 왼쪽부터 1번부터 6번까지라고 해보죠.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쪽이라도 제 추리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 숙박 명부를 바탕으로 이날의 방 배정을 만들어 보세요. 네? 네.
나는 명단을 보면서 투숙객의 이름을 적어나갔다. 그러자 특이한 점을 깨달았다. 이건... 눈치채셨나요? 이시노, 무라이, 사루바리, 나사키, 아키, 카루카야, 타나카, 에다노 이 8명은 3 곱하기 3의 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텔 측이 이런 이상한 방배정을 할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예약 단계에서 이를 원했던 거겠죠. 즉 이 8명이 단체 손님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신타니 씨의 방. 그가 묵었던 605호실은 단체 손님이 만든 사각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겠죠. 경영난의 히치하기 호텔은 아마도 전기세 절약을 위해 손님을 5층에서 7층에 몰아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2에서 4층 복도는 소등할 수 있으니까요. 이 우연에 의해서 신타니 씨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체 손님에 의해 만들어진 푸른 빛입니다. 현수막 같은 걸 상상해보세요. 8명의 단체 손님은 그날 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거대한 종이, 푸른색의 야광 도료를 칠한 거대한 종이를 밖을 향해 펼쳤다. 그런데 도중에 강풍이 불어 왼쪽에 누군가가 버티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버팀목 하나를 잃음으로써 강도는 약해지고 바람의 힘으로 한 사람, 또 한 사람도 손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결국 종이는 책이 넘겨지는 것처럼 호텔 벽에 붙어버렸다. 그 소리에 눈을 뜬 신타니 씨는 뒤집힌 종이를 봤다. 강풍이 멈춘 뒤 단체 손님은 황급히 종이를 창문으로부터 해수. 이렇게 생각하면 창문이 10초나 계속 빛났던 것, 그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치는 맞습니다만 애초에 단체 손님은 왜 그런 짓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밖을 향해 종이를 내걸었다. 즉,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이 장소에서 심야에 나다니는 사람은 좀처럼 없겠죠. 하지만 이날 밤만큼은 한 인물이 외출해 있었습니다. 9월 8일 밤중에 히치하기 호텔에 밖에 있던 인물. 쿠라베 세이지입니까?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라베 용의자가 사고사 한 장소는 히치하기 호텔의 딱 정면입니다. 그가 이 길을 달린 시간과 단체 손님이 종이를 펼친 시간이 같다면 그는 죽기 직전에 푸른 빛을 본 것이 됩니다. 혹은 운전 중에 푸른 빛을 본 탓에 사고를 일으켜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푸른 빛을 본 탓에 설마 신호등에 파란불을 잘못 보았다라던가? 아니 그렇다면 급브레이크를 하는 것은 이상한가? 그럼 갑자기 눈앞이 파랗게 빛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긴 할지도 모르지만 사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겠죠. 그 빛에는 그를 격렬하게 동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빛 속의 커튼의 세로 주름과는 다른 2개의 선이 보이지 않나요? 대비를 강하게 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2개의 선. 무언가의 그림자일까요? 실은 이 그림자 어떤 사진의 일부와 딱 일치합니다. 어떤 사진? 우케치 씨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었을 때의 신문 기사입니다. 그건 하루키나 미라이 씨의? 그녀의 얼굴을 사진과 겹쳐보면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 선, 미라 씨의 얼굴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확실히... 창문으로부터 보이는 것은 종이의 일부분, 그리고 종이 전체는 미라이 씨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라이 씨의 얼굴이 그려진 거대한 종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종이의 한 면에 미라이 씨의 얼굴을 프린트한다. 인쇄회사에 부탁하면 몇만 엔에 해줄 뿐더러 복사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위에 야광 도료를 바른다. 야광 도료는 배경의 색이 다른 부분은 다른 빛을 낸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밤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 마치 유령 같지 않습니까? 즉, 쿠라베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라이 씨의 유령. 네. 쿠라베 용의자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회전을 했다. 거기서 갑자기 유령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밤중에 혼자 시신을 파는 직후 공포, 불안, 초조함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죽은 사람이 눈앞에 튀어나온다면 냉정한 판단력 따위는 날아갈 만도 하죠. 쿠라베 씨는 미라이 씨의 유령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는 겁니까?
방범 카메라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범 카메라는 보통 위에서 도로를 촬영하죠. 그가 피하려고 한 것은 도로가 아니라 저 멀리 호텔의 벽이었던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그렇다는 것은 단체 손님은 쿠라베가 이날 시신을 파헤칠 것을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장난이나 몰래카메라 치고는 악질, 그리고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계획적인 원격 살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원격 살인? 쿠라베 세이지, 아키 켄타로, 이시노 카즈야, 에다노 마코토, 카루카야 이쿠토, 사루바리 나오키, 타나카 에미, 나사키 히로카, 무라이 코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안타깝지만 제가 추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 연락주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때 나는 사건의 진상으로 이어지는 어떤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챌 수 있었던 건 좀 더 나중의 일이었다. 8인의 진상.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모든 것에 발단이 된 것은 2019년 6월 8일. 당시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던 하루키나 미라이 씨가 갑자기 실종되었다. 8일 오전 8시경 미라이 씨는 친구와 놀러 시부야에 다녀올게 라고 어머니에게 전하고 외출.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멘션이 번화가에 있기도 하고 목격 증언은 애매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친구가 누구를 의미했는지도 불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SNS에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시 미라이 씨는 X의 뒷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돌 하루키나 미라이인 것은 숨기고 있었지만 투고 사진이나 내용으로부터 미라이 씨의 계정인 것은 팬 사이에서는 공공연하여 미라이 씨 자신도 들켜도 괜찮아 라는 스탠스였다고 한다. 8일 오전 11시경 이 계정에 기묘한 게시물이 업로드되었다. 어떡하지? 화장실로 도망쳤어. 열쇠도 잠궜어. 뭔가 위험해 보여. 이것을 마지막으로 업로드는 두절되었고 3개월 후인 9월 8일 새벽 미라이 씨는 사체로 발견되었다. 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쿠라베 세이지다. 미에현 출신으로 현지의 대기업 하리가라 그룹의 회장의 차남.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반복했지만 모두 부모가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러나 27살 때의 네 번째 체포로 상대 측이 피해 신고를 취하하지 않아 구치소에서 약 한 달을 보낸다.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지만 한 달간의 수감 생활의 영향인지 그 이후에 체포 이력은 없다. 다음해 부모 곁을 떠나 상경의 일반 기업에 취직, 32살에 결혼. 이때 대릴 사이로 들어가 하리가라에서 아내의 성씨인 쿠라베로 변경하였다. 체포력이 있는 옛 성씨를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두 아이를 낳아 갱생한 듯 하다가 2019년 45살의 나이에 다시 사건을 일으킨다. 쿠라베와 하루키나 미라이 씨는 모두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도 원래 인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인가? 중대한 사건임에도 시신의 신원 파악 이후의 보도는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는다. 용의자인 쿠라베가 사망했기 때문에 도중에 수사가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인지 사건 자체가 이미 풍화되어 버린 인상을 받았다. SNS에서도 익명 게시판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화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사건뿐만이 아니다. 미라이 씨가 소속되어 있던 사무소 및 레코드 회사의 홈페이지나 SNS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화려한 연예계에 있어서 어두운 사건의 희생양이 된 그녀는 금기처럼 취급되고 있을 것이다. 하루키나 미라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모두가 잊어버렸다. 그런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미라이 씨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가 홀로 남겨져 있었다. 홈페이지라고 해도 미라이 씨의 사진이 일면에 붙어있을 뿐인 간소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런 컨텐츠도 없는 사이트다. 아마도 제작 도중에 미라이 씨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어중간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겠지. 단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다. 홈페이지를 열고 몇 분이 지나도 로드 중의 마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 회선에는 문제가 없다. 시험삼아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해봤지만 문제없이 열 수 있었다. 미라이 씨의 홈페이지만이 왠지 이상하게 연결이 나쁘다는 것이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의태. 연결이 나쁜 홈페이지인가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케츠 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용량이 큰 사이트, 예를 들면 사진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는 로딩에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까지고 로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이트는 현재 어떠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읽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용량이 큰 사이트는 페이지를 열고 나서 조금씩 사진이 표시되어 간다든지 뭔가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미라이 씨의 이 사이트 계속 화면에 변화는 없고 이게 전부라고 할까?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가 표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읽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모든 사이트나 앱에는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인 채팅 화면의 푸른 배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그 밖에도 예를 들면 야마나시현의 한 관광 사이트는 후지산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정하면 그 위에 문자를 넣거나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후지산의 산 표면에 푸른 이미지를 붙인 경우 그 이미지는 배경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하자면 의태, 녹색 곤충이 잎에 몸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숨겨진 메시지를 숨기는 놀이가 옛날에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미라이 씨의 사이트는 숨겨진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리 용량이 큰 사이트라도 시간을 들이면 로딩은 끝납니다. 기다려보죠. 페이지를 열고 약 10분. 드디어 로딩 중 마크가 사라졌다. 모든 데이터 읽기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다. 쿠리아라 씨의 추측이 맞다면 이 사이트, 미라이 씨의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어떠한 이미지를 붙여두고 있다는 것이 된다. 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길게 눌렀다. 그러자 헉! 정말이다. 쿠리아라 씨의 말에 맞았습니다. 뭔가 문자가 쓰인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미지를 저장하고 불러온다. 미라이를 함께 찾아주세요. 인가요? 네, 미라이 씨의 사진을 투명하게 뽑아내 배경에 녹아들도록 의태시킨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20만 킬로바이트가 됐습니다. 인터넷 이미지는 200킬로바이트 정도가 일반적이니 1000배네요. 불러오는데 10분이나 걸릴만 합니다. 즉, 미라이 씨의 이미지를 10분이나 바라볼 수 있는 숭배자가 아니라면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 말에 약간 한기가 들었다. 그냥 열혈 팬 정도로는 부족하다. 광기 어린 애정을 가진 인간만이 초대되는 장소. 도대체 그것은 이미지에 기재된 URL을 연다. 그러자 패스워드인가요? 미라이 씨의 출신지 알고 계시나요? 위키피디아에 도쿄도 출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도쿄라고 입력했다. 그러나 안 된다. 구까지 입력해야 하나? 그 후 여러 패턴으로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곤란하네. 혹시 공식 프로필을 속인 게 아닐까요?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도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계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꼬아한 팬은 진짜 출신지를 알고 있다. 이것 또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손에 닿는 대로 입력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 아니요. 좁혀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봤습니다만 미라이 씨가 소속되어 있던 사무소 꽤 넓게 전개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전국에 4곳이나 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시마. 창업자가 후쿠시마 출신이기 때문에 본사가 후쿠시마에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도쿄, 간사이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만약 미라이 씨가 나고야보다 서쪽 출신이었다면 오사카나 나고야의 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후쿠시마보다 북쪽 출신이었다면 후쿠시마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쿄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상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직 팔리지 않은 아이돌이 땅값이 비싼 도쿄에 일부러 사는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라이 씨의 출신지는 어느 정도 좁혀집니다. 이 지역의 시음면은 500개도 안 됩니다.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만약 이 안에 없다면 일본 전체의 시음면을 시험해보면 됩니다.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결국 손에 닿는 대로라는 거잖아요. 나는 도쿄 옆에 위치한 사이타마현부터 차례로 시음면 이름을 입력해갔다. 의외로 정답은 빨리 찾았다. 구리하라 씨, 지금 카와고에라고 입력했습니다만 사이타마현 카와고이시군요. 게시판 같은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뭔가 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분은 분명 진심으로 미라이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달 8일 이후 미라이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미라이가 있는 곳에 연결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이 게시판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SNS에 넘쳐나는 구경꾼은 민폐일 뿐입니다. 미라이에게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시는 분은 반드시 먼저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실 때는 본명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키나 사오리. 하루키나 사오리는 누구입니까? 미라이 씨의 어머니입니다. 미라이 씨와 둘이서 살고 매니저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6월 8일 이후 좀처럼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것에 분노한 어머니가 미라이 씨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군요. 그건 그렇고 신분증을 요구하다니 은행 같네요. 그 정도로 진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고 있던 것이겠죠. 화력이 강한 오타쿠라는 건가요? 게시판 개설 9일 후 첫 번째 인물이 나타난다. 미라라의 어머니께 미라라 실종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의 이름을 본 순간 기시감을 느꼈다. 이시노 카즈야. 아! 이 사람! 그날 밤 히치하기 호텔에 묵었던 단체 손님 중 한 명입니다. 아무래도 그뿐만 아닙니다. 원격 살인에 연관된 사람, 거의 전원이 이 게시판의 단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그 말대로였다. 벌써 이렇게나 동지들이 모여있다니 이 몸 미라라의 목숨입니다. 정보를 찾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아키 켄타로. 미라라의 어머니께 미라라 실종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암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노 카즈야. 일이 바빠서 좀처럼 인터넷을 볼 여유가 없어 도착. 이 늦어져 버려서 면목 없음. 이시노 씨, 무라이 씨, 에다노 씨, 우리 모두 미라라 수색대다. 아니 여기서는 찾기대라고 하는 게 좋을까? 에다노 마코토. 아마니 지금은 매우 불안하고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팬이지만 진심으로 미라이 씨를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든지 의지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카루카야 이쿠토. 미라라 너무 좋아. 협력할게요. 타나카이미. 나사키라고 합니다. 계속 게시판을 보는 것만 했지만 여러분의 열정이 엄청나서 나도 가세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 오늘부터 글쓰기 시작하겠습니다. 미라라가 관련된 정보 발견한다면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저 인스타 하고 있어서 저보체크는 맡겨주세요. 나사키 히로카. 무라이 코타. 사르바리 나오키를 제외한 7명이 신분증을 게시하고 게시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 단골 멤버가 미라이 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쿠라베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걸까요? 일단 끝까지 읽어봅시다.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어떤 음산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읽기 시작한다. 하지만 생각이로 글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뿐이었다. 그들은 SNS나 전담배포 등에서 미라이 씨의 행방을 열심히 찾아 그 성과를 서로 보고하고 있었다. 쿠라베 용의자나 히치하기 호텔의 언급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도중에 변화를 깨달았다. 트위터에 크롬하띠 0842라는 계정이 나는 하루키나 미라이의 영혼을 사육하고 있다 같은 의미분명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예의 망상깨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라 계정은 팔로우 안 했습니다. 글을 거슬러 올라가면 3개월 전까지는 유즈키 치하루 씨에 대한 망상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몇 달 주기로 아이돌에 대한 흥미가 바뀌는 타입의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계속될 것 같으면 공개 청구합시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망상은 자유지만 공개한 시점에서 죄예요.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9월 2일 이후 게시물이 지워져 있다. 원격 살인이 9월 8일이니까 약 일주일 전이군요. 이때쯤부터 다 함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삭제된 게시물이 여러 개 이어졌다. 그리고 게시판의 마지막 단 하나의 게시물이 남겨져 있었다. 하루키나 미라이 씨를 죽인 범인은 우리의 손으로 어둠에 매장하였습니다. 이시노 카즈야, 무라이 코타, 아키 켄타로, 카루카야 이쿠토, 에다노 마코토, 타나카에미. 하루키나 미라이 씨를 죽인 범인은 우리의 손으로 어둠에 매장하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 게시판의 멤버가 결탁해서 쿠라베에게 복수를.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쿠리하라 씨,
이 게시판의 멤버는 미라이 씨의 팬으로서는 인류일지도 모르지만 일반인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쿠라베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가 9월 8일에 히치하기 호텔에 묵고 시신을 파헤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경찰조차 알지 못한 정보를 어떻게... 내통자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통자? 단체 손님 중에 사루바리 나오키라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이 이름 실은 다른 곳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에? 심양 영상의 2분 42초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영상을 재생한다. 그리고 중대한 정보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6월 8일에서 9일 사루바리 나오키. 6월 8일이라면 이 인물 미라이 씨가 실종된 날에 히치하기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라이 씨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혹은 미라이 씨의 시체를 어디에 묻을지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히치하기 호텔에 묵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쿠라베 용의자의 공범자? 공범자.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네?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쉽네요. 사루바리의 게시물을 읽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아마 9월 2일 이후에 참석했을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건가? 하지만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게시판의 멤버에게 직접 물어보면 돼요. 다행히 신분증 이미지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의 인원이 있으면 한 명 정도는 컨택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손에 닿는 대로인가? 접촉.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멤버 전원의 이름을 조사했다. 그러자 한 인물의 SNS에 도달했다. 나사키 히로카. 성, 이름 모두 특이해 동성동명의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시물 틀림없다. 나는 나사키 씨에게 DM을 보내기로 했다. 나사키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웹 라이터를 하고 있는 우케츠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이돌 하루키나 미라이 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나사키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례한 부탁이라 죄송합니다. 만약 폐가 되지 않는다면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케츠. 나사키입니다. 하루키나 미라이 씨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보내주세요. 대화를 반복하는 중에 나사키 씨는 하루키나 미라이 씨의 팬이었던 것, 예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스스로 알려주었다. 나는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만약 나사키 씨가 원격 살인에 가담했다면 다소 죄책감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녀의 대화에서 그러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게시판을 마지막까지 읽어본 결과 9월 2일 이후의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몇 번인가 메시지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질문했다. 답장은 조금 의외였다. 한번 전화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9월 8일의 진상.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래에 나사키 씨와의 대화를 기재한다. 여보세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미라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기뻤어요. 미라라? 팬들은 모두 그렇게 불렀어요. 이외에도 미라 땅이나 미라 같은 별명도 있었는데 가장 들어맞는 건 미라라죠. 그 순간 사건의 수수께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졌다. 저 나사키 씨는 어째서 미라이 씨를 그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것인가요? 그 게시물을 보고 나서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다. 사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 아이돌. 미라이 씨에 대해 나는 그런 제멋대로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팬이 있다.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신선했다. 아직도 나사키 씨를 끌어당기는 미라이 씨의 매력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사명감이려나? 사명감? 미라라를 알게 되었을 당시 제가 일이 잘 되지 않아 우울했어요. 보다 못한 선배가 아이돌의 라이브에 초대해 주어서 그때 처음으로 미라라의 무대를 봤어요. 당시 아직 15살의 신인으로 노래도 춤도 솔직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묘한 절박함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끌려버린 거죠.
그녀는 무대가 끝날 때 관중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꼭 아이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를 아이돌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엄청나죠? 1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꿈을 쫓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젊은 아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미라라 덕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라라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괴로워서 몇 분 간격으로 인터넷 뉴스를 체크하고 밤에도 잠은 잘 수 없었어요. 그러던 때에 그 게시판을 발견했어요. 패스워드는 바로 알았습니다. 미라라의 진짜 출신지는 팬클럽 라이브에서 가끔 본인이 소재로 삼았으니까요. 게시판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미라라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서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전단을 나눠주거나 정말 처음에는 모두 최고의 동료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목소리 톤이 떨어졌다. 9월 2일 어머니가 너무 슬픈 게시물을 올렸어요. 어머니, 하루키나 사오리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스크린샷을 복원하고 있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막 범인을 자칭하는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이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증거사진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스럽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도 이런 마지막이 되어버려서 너무 원통합니다. 범인을 자칭하는 인물. 쿠라베가 미라이 씨의 사체 사진과 함께 범행 성명을 보냈다는 것인가? 그런데 어째서 그런 걸 이 타이밍에? 그날 처음으로 회사를 쉬었어요. 패닉에 빠져서 계속 울면서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던 분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면 슬프죠. 게시판에 모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화면 너머로도 절망이 전해지는 듯한 비통한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미라라는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범인을 특정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에 감정을 부딪히지 않으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사오리 씨를 걱정하는 댓글도 많이 있어서 아, 역시 이 사람들은 따뜻하구나 하고 감동했어요. 보고 메시지 이후 한동안 사오리 씨의 업로드가 끊겼기 때문에 걱정이었지만 점심 무렵에 한 건의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었어요. 많은 애도와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슬픔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후부터 경찰에 가서 미라이의 일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정말 미라라는 죽었구나 라는 현실감에 또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왠지 상태가 이상해져 갔어요. 어떤 일인가요? 이 메시지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사오리 씨의 업로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상했어요.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다시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이의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즉시 경찰에 알리고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이가 실종되었을 때 담당이었던 경찰관이 매우 고압적이고 뿐만 아니라 미라이가 아이돌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자 노골적으로 바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미라이의 몸이 파헤쳐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미라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체를 파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미라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뼈아플 정도로 실감했습니다. 애정이 있는 여러분의 손으로 땅속에서 구해주는 것이 미라이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시신의 위치나 발굴 일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를 파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오리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인인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멤버들도
그래도 역시 경찰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좋게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곳은 그렇죠. 하지만 사오리 씨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생전에 미라라가 얼마나 팬 모두를 사랑했는지,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장문으로 몇 개나 업로드해. 솔직히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손으로 시즌을 파내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건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래 그 게시판 소수정예의 팬이 모인 상당히 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이상한 연대의식이 생겨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였더라? 일본사에 나오는 호조 마사코의 연설처럼 사오리 씨의 말에 모두 열정이 불타버려서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라고 해야 하나? 참가를 표명하는 사람이 점차 나타나서. 그곳은 이상하네요. 하지만 어째서 사오리 씨에게 그렇게 모두를 선동할 힘이 있었던 걸까요? 미라라의 팬은 사오리 씨에 대한 마음도 강했으니까요.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2인 삼각으로 연예계를 달려온 파트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라라의 첫 앨범 타이틀 송포 리미라고 하는데, 리미는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미라라와 사오리 씨의 인연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리미가 2년? 사오리, 미라이. 한마디로 두 사람을 잇는 단어가 리미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계속 그 단어를 소중히 하고 있어서 첫 앨범 타이틀은 리미라고 붙이자, 그렇게 데뷔 전부터 약속했다고 미라라가 라이브로 자주 말했었어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사오리 씨의 말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게시판에서 그녀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었어요. 설사 그것이 위법행위의 요청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저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무섭게도 너는 배신할 거야?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혼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도 참가를 표명해버렸어요. 군중심리라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지금까지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도 참가하고 싶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사루바리 나오키다. 쿠라베의 공범자는 게시판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사우리 씨가 재촉해서 그 사람은 면허증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도 왜 이 사람이 시신 발굴에 참여했는지 의문이에요. 보내준 사진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었다. 쿠라베 세이지? 머리가 혼란스럽다. 범인인 쿠라베가 사오리 씨에게 범행 성명을 보내고 식체의 장소를 알려준 쿠라베가 펜에 속여 발굴에 참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자기 나타난 쿠라베 씨를 멤버 모두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사오리 씨가 쿠라베 씨도 동료로 받아들이죠 라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으로. 이후의 연락은 사오리 씨로부터 직접 메일로 왔다고 한다.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럼 9월 7일부터 8일에 걸친 심야에 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이의 시신은 미에현의 삼림에 묻혀있다고 범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가까운 호텔을 숙소로 잡고 모두 함께 발굴하러 가도록 합시다. 호텔은 제가 이미 전원 예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일정 조정, 호텔 예약을 빠르게 마쳤고 9월 4일에는 방번호를 알려준 메일이 도착했다고 한다. 방번호 알림. 나사키님, 나사키님의 방은 601호실입니다. 9월 7일 밤 10시까지 미에현의 히치하기 호텔에 체크인을 부탁드립니다. 밤중에 모두 발굴을 갈 거니까 9월 7일 밤 10시까지 인근의 호텔에 체크인해달라 라고. 각자의 방이 배정되고 저는 601호실로 지정되었어요. 이래 진행이 순조로워서 저는 시키는 대로 라는 느낌으로. 예상 밖의 형태로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게시판 멤버를 호텔에 모은 것은 쿠라베의 원격 살인을 계획한 것은 사오리 씨라는 이야기가 된다. 내심 불길함을 느끼면서도 저는 지시대로 9월 7일 오후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전원이 호텔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메일이 한 통,
다음날 8일 오전 1시 전에 시신의 장소와 집합 시간을 알리는 메일이 한 통 도착해 거기에는 오전 2시에 출발하니까 그때까지 로비에 모여주었으면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이 도착하고 나사키 씨의 안에서 어떤 의혹이 부풀어 올랐다고 한다. 애초에 범인은 왜 사오리 씨에게 시체 위치를 가르쳐준 것인가 라고. 시신이 발견되면 체포될 위험이 현격히 높아지게 되죠. 육회범이라고 해도 거기까지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사오리 씨가 너무 범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범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면 보통은 상대는 누구일까? 라든가 자신도 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오리 씨의 게시물은 시신 발굴에 관한 것뿐이라 범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범인의 존재감이 너무 투명하다고나 할까요? 투명. 그렇다면 혹시 범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오리 씨의 날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인은 쿠라베 세이지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확실히 사오리 씨의 행동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그때 처음으로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마주하려고 생각했어요. 우케츠 씨, 미라라가 실종 전에 X에 남긴 게시물 알고 있나요? 네. 당시 인터넷에서는 미라라가 외출 중에 괴한에게 습격당해 공중 화장실로 도망쳤다는 의견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위화감이 있었어요. 습격당해 화장실로 도망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굳이 잠궜다라고 쓰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어째서죠?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에서 열쇠를 잠그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개인실에 들어가는 것과 열쇠를 잠그는 것은 세트예요. 아, 확실히. 만약 미라라가 도망친 곳이 공중 화장실이라면 화장실로 도망갔다 라고만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열쇠도 잠궜다고 일부러 쓴 건 평소에는 잠그지 않지만 그때만큼은 특별히 잠궜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라라가 이 게시물을 올린 건 다른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애인이라던가 친구의 집 화장실이라던가? 또래의 여자아이가 애인의 집에서 열쇠를 잠그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요. 친구의 집에서도 적어도 저는 무조건 잠글 거예요. 젊은 여자아이가 평소에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가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집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라라는 자택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집 화장실로 도망간 거예요. 처음에는 빈집털이나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해요. 글을 보면 미라라가 화장실 안에서 글을 올린 것은 분명해요. 즉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무서운 괴한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SNS 같은 건 할 때가 아니에요. 미라라는 그때 겁에 질리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습격한 상대가 매우 친한 인물, 예를 들면 가족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미라라의 가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메일이 왔다고 한다. 시각은 오전 1시 30분, 집합시간 30분 전이었다. 거기에는 나사키 씨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쓰여 있었다. 나사키님, 갑자기 죄송합니다.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제 지시를 따라 어떤 행동을 해주세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신호를 하면 방의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은 단 몇 분 동안만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격살인의 지시다. 그렇다는 건 역시 쿠라베의 사고사의 주모자는 사오리 씨라는 것이 된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더 이상은 의미를 몰랐어요. 왜 갑자기 발굴이 중지된 건지, 무엇을 위해서 창문에 손을 내밀어 종이를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애초에 그것은 어떤 종이인지 이유는 몰랐지만 그 시점에서 사오리 씨에 대한 신용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무서운 일에 가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겁이 나서 혼자 몰래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게시판은 보지 않고 있어요. 쿠라베가 범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점과 점이 연결되었다. 그날 밤 강풍으로 종이가 날아가 버린 것은 601호실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키 씨가 이탈한 것으로 진영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은 성공했다. 한 사람 더 나사키 씨와 같은 이탈자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사키 씨의 생각에 의하면 하루키나 미라이 씨를 살해한 범인은 사오리 씨라는 것이 되겠죠. 어머니가 친딸을 죽였다. 어째서 그런 일을?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9월 8일 이후의 뉴스에서 미라라의 시신의 DNA와 자택에 있던 머리카락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아, 그건 저도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 말이죠? 확실히 모발에서 DNA를 검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부모의 DNA와 비교한다는 방법이에요. 어? 사람은 부모로부터 절반씩 DNA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한쪽 부모와 그 아이의 DNA는 50% 일치해요. DNA가 50% 일치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뿐. 그래서 시신의 신원을 측정한다면 어머니인 사우리 씨의 DNA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확실히... 그런데 왜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우리 씨는 미라라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나사키 씨는 괴로운 추억이 남았지만 저는 계속 미라라를 최애로 삼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원격살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다. 내 통자. 사오리 씨가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선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는 쿠라베 세이지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그리고 내 통자 사루바리 나오키란? 사루바리 나오키. 그 순간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갔다. 사루바리 나오키의 순서를 바꿔보면 하루키나 사오리, 에너그램, 사루바리 나오키는 사오리 씨의 가명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미라이 씨가 실종된 6월 8일에 히치하기 호텔에 숙박한 것도 시신을 묻은 것도 사오리 씨라고 하는 것이 된다. 미라이 씨의 꿈을 응원하던 그녀가, 강한 인원으로 묶여있을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짓을 벌였는가? 모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습성. 다음날 취재의 결과를 쿠리하라 씨에게 전했다. 그렇다면 쿠라베 세이지와 하루키나 사우리는 공범이었다. 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8일 하루키나 미라이 씨가 행방불명. 사루바리 히치하기 호텔에 숙박. 6월 30일 사오리 씨가 게시판을 만들어 미라이 씨 수색 의뢰를 한다. 9월 2일 사오리 씨 게시판의 멤버에게 범인이 시신의 장소를 알려주었다. 함께 발굴해달라고 요청. 9월 3일 게시판에 쿠라베 세이지가 나타나 발굴에 참가를 표명한다. 9월 7일 쿠라베를 포함한 게시판 멤버가 히치하기 호텔에 집합. 9월 8일 시체가 묻혀있는 장소를 사오리 씨가 멤버들에게 전달. 9월 8일 쿠라베 혼자서 호텔을 빠져나온다. 9월 8일 새벽 1시 반 사오리 씨 발굴 중지를 전한다. 종이를 창문에서 내밀어 주었으면 한다. 라고 부탁. 9월 8일 의문시 미라이 씨의 시신을 파낸 쿠라베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사. 동기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미라이 씨를 살해하고 매장하고 펜을 모아 가공의 범인을 만들어 시체 발굴을 계획하고 모두를 히치하기 호텔에 모았다.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에 사오리 씨는 쿠라베를 배신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공범이었을까요? 하지만 우선 미라이 씨가 살해된 사건에 관해서 확실히 SNS의 게시물 내용을 보면 범인은 사오리 씨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열쇠를 걸지 않는 것은 자택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여성만이 가능한 발상이군요. 제가 여자라면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진 못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라이 씨의 시체 유기에 관해서 숙박 명부로부터 이날 히치하기 호텔을 묶은 것은 사루바리 나오키, 즉 사오리 씨뿐. 쿠라베는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오리 씨가 혼자서 시체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약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범죄,
미라이 씨를 죽이고 묻은 행위는 사오리 씨가 단독으로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쿠라베가 공범이라면 둘이서 가거나 무언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월 8일의 타임 스케줄을 재검토합시다. 9월 8일 오전 12시 58분 시체가 묻혀있는 장소를 사오리 씨가 멤버들에게 전달. 9월 8일 오전 1시 쿠라베 혼자서 호텔을 빠져나온다. 사오리 씨가 시체의 장소를 메일로 전달한 것은 오전 0시 58분. 그리고 쿠라베가 호텔에서 외출한 것은 오전 1시 이후. 이 흐름. 쿠라베는 사오리 씨의 메일을 보고 시체 위치를 알고 서둘러 발굴하러 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쿠라베는 이 메일을 볼 때까지 미라이 씨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시체의 위치조차 모르는 남자를 과연 공범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범이 아니라면, 즉 쿠라베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했다면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쿠라베는 왜 게시판을 방문하고 시체 발굴에 참여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팬이었던 거 아닐까요? 쿠라베는 단순히 미라이 씨의 팬으로 선의로 사오리 씨에게 협력하려고 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왜 쿠라베는 집 앞 시간 전에 몰래 빠져나와 시신을 파낸 건가요? 미라이 씨의 뼈를 갖고 싶었다라던가. 뼈? 개도 아니고. 하지만 쿠라베의 행동을 보고 있자면 미라이 씨의 유골이 갖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혼자 빠져나와서 파낼 정도니까요. 그리고 사오리 씨는 쿠라베의 말 그대로 개와 같은 습성을 이용해 그를 유인하고 죽였다. 즉 사오리 씨는 처음부터 쿠라베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딸 미라이 씨를 먹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아니, 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직접 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일단 이 가설에 따라 다시 추리해봅시다. 의외로 모든 이치가 맞을 수도 있어요. 3인. 미라이 씨의 뼈를 원하는 쿠라베. 그런 쿠라베의 습성을 이용해 그를 유인하여 죽인 사오리 씨. 사오리 씨에게 이용당한 미라이 씨. 이 불가사의한 트라이앵글이 사건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는 말인가? 나는 일단 쿠리아라 씨의 추리를 잠자코 듣기로 했다. 그럼 시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6월 8일 사오리 씨는 딸 미라이 씨를 살해해 시체를 미에현의 삼림에 묻고 경찰에 딸이 실종됐다 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미라이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뉴스가 된다. 그것을 본 쿠라베는 생각했다. 이대로 미라이 씨를 찾지 못하면 평생 그녀의 뼈를 손에 넣을 수 없을지 모른다. 초조해진 그는 개인적으로 미라이 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다. 6월 30일 사오리 씨는 게시판을 개설해 팬에게 미라이 씨의 수색을 의뢰. 라는 건 표면상이고 이것은 쿠라베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 미라이 씨의 정보를 혈안이 되어 찾고 있던 쿠라베는 날아서 불에 들어가는 벌레처럼 게시판을 발견. 중요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은지 체크하기 시작한다. 9월 2일 사오리 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멤버들에게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체의 장소를 가르쳐줬으니 함께 파내달라 라고 요청. 물론 이것은 쿠라베를 낚기 위한 미끼. 자작 끊긴 연기입니다. 범인 따윈 없고 시체를 묻은 것은 사오리 씨 본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쿠라베는 이 먹이에 달려들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발굴에 참여해 틈을 타 시신을 빼앗으면 미라이 씨의 뼈를 독점할 수 있다. 히치하기 호텔의 전원 집합 8일 오전 1시 전 사오리 씨는 멤버 전원에게 시체 장소와 집합 시간을 알린다. 이 메시지가 집합 시간 1시간 전에 보내진 게 포인트입니다. 쿠라베는 메시지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 집합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혼자 몰래 시신을 파내서 차 트렁크에 숨겨버리면 돼. 그는 몰래 호텔을 빠져나온다. 오전 1시 반 이번에는 사오리 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쿠라베 이외의 멤버에게 원격 사고 협력을 의뢰. 나사키 씨를 제외한 멤버들은 머리에 퀘스천 마크를 띄우면서도 시키는 대로 한다. 미라이 씨의 시체를 손에 넣은 쿠라베. 돌아오는 길에 사오리 씨의 책략에 빠져 사고사. 다음날 아침 쿠라베의 사고 차량이 발견되고 동시에 미라이 씨의 유골도 발견된다. 경찰은 쿠라베가 범인이라고 오인. 모든 것은 사오리 씨의 손바닥 위였던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6월 8일 사오리 씨, 미라이 씨를 살해하고 히치하기 호텔 부근에 묻다. 딸이 실종됐다라고 거짓 신고. 보도를 본 쿠라베, 미라이 씨를 찾기 시작한다. 6월 30일 진짜 목적은 쿠라베를 유인하는 것.
사오리 씨의 책략대로 쿠라베는 게시판을 발견. 9월 2일 자작극을 연기. 9월 3일 아무것도 모르는 쿠라베는 틈을 타서 유골을 빼앗자 라고 생각해 참가 표명. 9월 8일 오전 1시경 집합시간 전에 몰래 시체를 파내 독차지할 생각이었다. 9월 8일 의문시 경찰이 사고사를 발견. 쿠라베가 범인이라고 오인. 확실히 이치는 통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동기를 알 수 없다. 쿠라베 씨가 미라이 씨의 유골을 갖고 싶어한 이유. 사오리 씨가 쿠라베를 죽이고 싶어한 이유. 그리고 미라이 씨가 희생된 이유. 사오리 씨, 미라이 씨의 꿈을 응원하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입니다만 우키츠 씨는 미라이 씨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라이 씨의 발언? 저 꼭 아이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를 아이돌로 만들어주세요. 나사키 씨는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저는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이 씨는 왜 그렇게까지 병적으로 아이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걸까요? 병적이라니. 사오리 씨의 계획에는 열광적인 팬이 필요합니다. 강한 신앙심을 가진 이들이 없었다면 원격 살인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미라이 씨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실종 소식이 쿠라베에게도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라이 씨는 사오리 씨로부터 아이돌이 되라 라고 명령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오리 씨는 처음부터 쿠라베를 죽일 도구로 만들기 위해 미라이 씨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오리 씨는 정말로 미라이 씨의 어머니인가? 라는 나사키 씨의 의심, 저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쿠리하라 씨는 전화를 끊었다. 접점. 모르겠다. 쿠라베 세이지, 하루키나 사오리, 하루키나 미라이. 이 세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세 사람이 교차하는 장소는 현재로서는 그 게시판밖에 없다. 나는 게시물을 다시 보기 위해 다시 로그인을 하기로 했다.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그 순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가? 관동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카와고에라고 하면 사이타마현의 카와고에시다. 하지만 가령 유자와라는 지명이 아키타현과 니가타현 양쪽에 있듯이 일본 각지에는 지명 겹침이 여러 존재한다. 카와고에는 사이타마현에만 있는 것인가? 나는 인터넷에 카와고에 지명이라고 검색했다.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머릿속에 한 줄기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따라가듯이 조사해보니 모든 정보가 한 점으로 수렴해 갔다. 지금 모든 걸 깨달았다. 하루키나 미라이의 진상. 네, 여보세요? 쿠리하라 씨, 알아냈습니다. 뭔가요? 하루키나 모녀와 쿠라베 세이지의 관계 말이에요. 카와고에라는 지명은 두 곳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에현 카와고에정. 미에현입니까? 히치하기 호텔이 있는 장소. 아니, 쿠라베 세이지의 출신지. 쿠라베와 미라이 씨는 같은 고향이었다. 네, 두 사람의 접점은 도쿄가 아니라 미에현에 있었습니다. 쿠라베 세이지, 향년 45세 미에현 출신. 현재 대기업 하리가라 그룹의 현 회장의 차남으로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반복했지만 모두 부모가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해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그러나 27세 때의 네 번째 책보로 상대 측의 피해 신고를 취하하지 않아 구치소에서 약 한 달을 보낸다.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지만 한 달간의 수감 생활의 영향인지 그 이후에 체포 이력은 없다. 다음해 부모 곁을 떠나 상경해 일반 기업에 취직, 32살에 결혼. 이때 대릴 사위로 들어가 하리가라에서 아내의 성씨인 쿠라베로 변경하였다. 나이로 계산하자면 쿠라베가 네 번째로 체포된 것은 2001년. 그 다음에 상경했다는 것은 2002년까지 미에현에 있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미라이 씨는 사망한 시점이 만 17세, 즉 2002년생이다. 두 사람이 모두 미에현에 있던 것은 2002년 한 해뿐. 짧지만 나는 이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던 중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미에현의 여성인권단체가 정기 갱신하고 있는 웹 매거진의 오래된 기사였다. 최근 성범죄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여전히 가볍고 피해자의 용기도 헛된 호소가 돼버리는 케이스도 많은 실정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며 성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카와고에 정에 살고 계신 사오리 씨라는 여성분입니다. 사오리 씨에게는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미 씨. 만화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에 둘이서 자주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사오리 씨가 19살, 리미 씨가 15살이던 무렵 부모님이 사고사, 두 사람은 기댈 수 있는 치적도 없었고 사오리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근무로 밤에는 적개업이었습니다. 둘 다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물리치료사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은 여동생에게 계속 맡기고 있었습니다. 놀고 싶은 나이일 텐데 식사와 세탁, 청소부터 월 관리비까지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 지옥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둘이서 보낸 시간은 보물입니다. 자매의 생활은 한 비열한 남자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동생이 드물게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숨 돌리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아이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명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마음의 상처를 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된 건지 몇 달 뒤 리미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오리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과호흡이 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 아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동생은 경찰에는 말하지 말아줘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말고는 알려지기 싫어라고.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여동생을 이렇게까지 괴롭힌 남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니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오리 씨는 리미 씨를 설득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직후 용의자의 부모로부터 합의를 제의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도 얻지 못할 것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합의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언니의 몸이 망가진다. 돈이 있으면 둘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만무가내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고 그것을 돈으로 용서하려는 여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분하지 않아?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리미 씨가 의견을 맡겨 합의는 불성립되었지만 결국 용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해서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좋지 않았다 라고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의자의 부모는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의 사장으로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어떻든 나약한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동생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점차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지 말걸. 적어도 돈을 받을걸. 그랬더라면 여동생의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후회로 저는 더욱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여동생에게 힘든 과거를 잊었으면 해서 비싼 옷이나 고급스러운 요리, 예쁜 액세서리 등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접객업에 일을 늘리고 몸도 팔아서 어쨌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모든 것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잠잘 새도 없이 일하는 저는 여동생의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오리 씨가 귀가하자 욕실에서 리미 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염소계 세제로 인한 가스 중독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때 리미 씨의 배가 몹시 부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했지만 임신은 하지 않았다 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아이는 진찰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분명 시판 중인 검사약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법을 잘못 이해한 걸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리고 지식이 부족했던 그 아이는 깨닫지 못한 채 22주를 넘겨버렸다고. 증오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송이 빨랐는지 뱃속의 아이는 가까스로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한 달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미 씨의 방에는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 대신. 이 말의 의미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니 목에 불행까지 내가 썼다, 내가 대신했다 라는 의미를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약 뱃속에 아이가 산다면 언니가 대신 키워줘 같은 그런 부탁의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미 씨의 진위야 어떻든 현재 사오리 씨는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있지만 아이에게 죄는 없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이 아이를 키워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에 대한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DNA 감정을 해야 할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러한 일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벌. DNA 감정. 이것은 사오리 씨가 쿠라베 세이지를 향한 매우 우회적인 협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DNA를 절반씩 물려받는다. 따라서 DNA가 50% 일치하면 가족임이 증명된다. 태어난 아이, 미라이 씨의 DNA를 조사해 그것을 쿠라베 씨의 것과 대조하면 그가 미라이 씨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즉, 그것이 범죄 증거가 된다. 성범죄의 경우 용의자의 DNA 샘플이 수집, 보관된다고 합니다. 경찰에는 쿠라베의 DNA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오리 씨가 마음만 먹으면 쿠라베를 기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다만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가 죽으면 DNA 감정에 의해서 쿠라베를 기소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한 달간의 수감 생활에 지쳐있던 쿠라베는 이것을 읽고 겁에 질려 미에로부터 도망친 것은 아닐까라고. 하지만 애초에 왜 사오리 씨는 그 시점에서 DNA 감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일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후의 행동을 생각하면 그녀가 미라이 씨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상이 되어버립니다만 사오리 씨는 더 큰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닐까요? 당시 일본의 법률은 성범죄는 수년간의 징역형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쿠라베는 얼마 안가 교도소에서 나와버린다. 사오리 씨가 잃은 것에 비해 그 벌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녀는 더 길고 무서운 벌을 쿠라베에게 주기로 했다. 쿠라베는 무서웠을 겁니다. 만약에 질병이나 사고로 미라이 씨가 사망한다면 또는 사오리 씨의 마음이 바뀐다면 더 말하면 미라이 씨가 커서 진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 자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쿠라베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한편 그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공포를 안고 있었다. 확실히 몇 년의 징역보다 무거운 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효가 성립되기 직전인 2019년 사오리 씨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 미라이 씨가 실종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쿠라베는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겠지요. 만약 무슨 사건에 휘말렸다가 시체로 발견된다면 밤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게시판을 발견한다. 코어펜밖에 모르는 패스워드도 쿠라베는 단번에 클리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에현은 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쿠라베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게시물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뉴스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라이 씨가 죽었다.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하지만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고 범인도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오리 씨가 과거의 사건에 신경을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대로 시호까지 도망갈 수 있다면 쿠라베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사오리 씨가 그 메시지를 업로드했다. 시체가 발견되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지도 모른다. 사건 해결 후 사오리 씨가 리미 씨의 사건을 결말지으려고 한다면 쿠라베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해결시키지 않기 위해 시신을 빼앗기로 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쿠라베도 용기 있네요. 참가하는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다니. 그 이외에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쩌면 그는 사오리 씨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쿠라베는 결혼했을 때 부인의 성으로 변경했고 세이지라는 비교적 흔한 이름, 17년 동안 얼굴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인 척하고 참가하려고 했던 건가요? 17년 동안 앙심을 품은 인간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리 없다. 하지만 쿠라베는 이상할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피해자의 원한을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쿠라베도 설마 사오리 씨가 오직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오리 씨도 사오리 씨대로 이상하네요. 여동생을 빼앗긴 슬픔, 쿠라베에 대한 살해, 그것은 이해하지만 복수를 위해 미라이 씨를 죽인 것은 광기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만 사오리 씨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도 사실은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이름입니다. 사오리, 리미, 미라이, 세 명의 이름. 끝말잇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지나친 걸 수도 있지만 미라이 씨가 태어났을 때
사오리 씨는 리미 씨로부터 생명의 바통을 건네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혀 애정이 없는 아이에게 미라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의 말도 모든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이 죽은 뒤 남긴 아이인 미라이 씨를 소중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시기까지는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어느 시기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미라이 씨는 쿠라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이기도 하다. 성장하다 보면 결국 어떤 부분은 아버지를 닮아버린다. 미라이 씨에게 쿠라베 세이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오리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분명 마음은 요동쳤을 것이다. 10년을 넘게 요동치던 마음은 어느새 마모되고 미쳐갔다. 그 결과 미라이 씨에게 억지로 아이돌을 시켜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으니 인간이란 것은 무섭네요. 저 미라이 씨가 아이돌을 목표로 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만 역시 쿠리아라 씨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아니, 이것도 상상일 뿐입니다만 미라이 씨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죠. 아버지인 쿠라베, 어머니인 리미 씨, 그리고 양부모인 사오리 씨. 미라이 씨는 쿠라베에게는 공포였다. 리미 씨에게는 절망이었다. 그리고 사오리 씨에게 있어서는 결국 미라이 씨는 어느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애정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라이 씨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다. 침울해 있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것은 미라이 씨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고, 제 소망일지도 모르지만요. 진실은 본인밖에 모르지만 소망은 자유입니다.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나?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한번 게시판을 들어갔다. 적어도 여기에 메시지를 올린 사람들은 미라이 씨를 사랑했을 것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읽고 있었는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문득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던 불가사의한 점을 깨달았다. 범행 성명의 이름이 6명분밖에 적혀있지 않은 것이다. 도중 이탈한 나사키 씨를 제외해도 그날의 멤버는 7명이었을 것이다. 나사키 씨 외에도 이탈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이슈노, 무라이, 아키, 카루카야, 에다노, 타나카, 사루바리, 사오리 씨의 이름이 없다. 이상하다. 이 메시지가 그날 밤의 원격 살인을 의미한다면 주모자인 사오리 씨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시체의 발굴이 직전에 중지되고 수수께끼의 종이를 들고 복수에 이용된 멤버는 그래도 여전히 사오리 씨를 계속 신뢰했던 것일까? 아니, 역시 그럴 리는. 그렇다면 범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사오리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날 그들은 무엇을 한 건가? 추신. 며칠 뒤 쿠리아라 씨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실은 재밌는 것을 발견해서요. 무엇인가요? 지금 사진을 보내겠습니다. 쿠라베 세이지? 닮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리가라 세이이치. 간사이 중부에 걸쳐있는 기업군 하리가라 그룹의 현 사장. 부모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은 이른바 도련님 사장입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은 아직도 회장, 즉 아버지가 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리가라는 쿠라베 세이지의 옛 성입니다. 그는 쿠라베 세이지의 쌍둥이 형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얼굴이 닮았네요. 형제 대신 어? 리미 씨가 남긴 메시지 세이지 형제에 관한 것이라는 건 어떤가요? 잠깐만요. 그건 분명히 우케츠 씨 이전에 시신의 신원 특정 이후에 보도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었죠.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신원 특정의 단계에서 갑자기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보다는 신원이 특정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시신의 신원 특정, 살해된 미라이 씨라고 확정된 것,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미라이 씨와 쿠라바 세이지의 관계가 밝혀졌다? 네, 과거의 체포력과 호적을 조사하면 쿠라베는 한때 리미 씨에 의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 미라이 씨가 리미 씨의 딸인 것, 그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9월의 사건과 리미 씨의 사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추측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진상으로의 입구가 열린 그때 경찰은 왜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것인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 메리트가 있는 외부 세력은 하나밖에 없다. 하리가라가입니까? 네, 하리가라가는 이전부터 돈과 권력으로 집안의 사건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쿠라베 세이지의 성범죄가 그 좋은 예시입니다. 하리가라가의 아들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그런 정보가 퍼지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해 불기소를 이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의 사건에 대해서 같은 대응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 하리가라가가 경찰과 보도에 압력을 가해 아들의 사건을 무마시켰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요.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하리가라가의 아들이 사고사, 차의 트렁크에는 백골 시체가 실려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대사건, 대스캔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당초 하리가라가는 이 사건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쿠라베 세이지가 이미 하리가라가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하리가라에서 쿠라베로 성을 변경했고 친정과의 연도였다. 그래서 하리가라가의 둘째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타인이 한 일입니다. 라는 핑계로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나서, 즉 리미 씨의 사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명되고 나서 그들은 황급히 사건을 지어나갔다. 2019년에 살인사건은 통과시켰는데 오래전에 불기소가 된 리미 씨의 사건을 봉쇄하려고 한 것은 왜일까? 거기에 쿠라베 세이지 이외의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형제 대신 세이치는 하리가라가의 장남, 하리가라가를 등에 업고 일어설 중요한 후계자입니다. 그런 그의 경력에 흠집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얼굴이 꼭 닮은 쌍둥이 동생인 세이지가 예전부터 그의 대역이 되어 있었다. 만약 세이지가 형의 대역 인형을 강요당하고 있었다면 그가 미에에서 상경한 이유도 성을 바꾼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세이지는 하리가라가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쿠리하라 씨의 추측이 옳다면 왜 쿠라베 세이지는 9월 8일 미라이 씨의 유골을 빼앗으려 했던 건가요? 형의 죄를 그가 쓰고 있었다면 DNA 감정 결과 미라이 씨의 친부는 세이치라는 것이 판명되는데 세이지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고 과거의 억울한 죄도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사키 씨의 말대로 부모 자식과 형제의 DNA는 기본적으로 50% 일치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똑같이 생긴 형제는 DNA가 거의 100% 일치합니다. 네? 즉 DNA 감정의 결과 리미 씨 사건의 범인은 세이치나 세이지의 이지선다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하리가라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명백하죠. 즉 하리가라가는 세이치를 지키기 위해 세이지에게 또 누명을 씌운다? 실제로 어땠을지는 제쳐두고 세이지는 그 가능성에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하리가라가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쿠라베 세이지의 인생은, 하루키나 사오리의 인생은, 하루키나 미라이의 인생은, 세 명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거지? 진짜 암담하다. 세이지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게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늘 보도가 갔고 그거에서 도망치려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과거에 시달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DNA가 100% 일치한다는 걸 아니까 이 일도 지금 아기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는 본인에게 다시 덮어 씌우겠지라는 생각에 지레의 겁을 먹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범인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죽인 거고, 그럼 결국에 미라이를 살해한 것은 하루키나 사오리가 맞지만 하루키나 사오리도 본인이 피해자였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거잖아, 그지? 너무 여동생은 형제 대신이라고 얘기했던 의미가 이게 본인의 형제 대신 키워달라는 게 아니었네. 엄청 길죠? 이 반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꼭 그거 같아. 엄청 잔혹한 악마를 처치하기 위해서 게임 끝까지 엔딩 보러 갔는데 엔딩에 보니 사실
그 악마는 그 나라를 구하려고 주인공이 있는 세계를 구하려고 모두를 지키려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악마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되게 찝찝하네. 되게 별로네. 기분이 안 좋아졌어. 우케치 씨의 얘기는 그 뒷맛이 참 찝찝해요.